안녕하세요. 별을 읽어주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운세 3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운세를 별자리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먼저 이 3월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좀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달과 태양이 이 주중 운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달과 태양이 왼쪽으로 90도의 각도를 맺고 점점 하나로 합쳐지는 기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용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얀 달이 됐다가요, 달의 모양이. 그리고 금음달로 이동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합삭이라고 해요. 합삭이 곧 일어나게 돼요. 이번 주는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초쯤에 합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한 사이클이 끝난다는 겁니다. 달이 이렇게 합쳐졌다가 다시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이렇게 합쳐졌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는 시기 때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게 되고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무리되는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이런 시기 때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갈물이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의 에너지가 갈물이 되는 시간. 보통 이제 한 달 한 달 운을 볼 때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이 각 별자리한테 다른 영향을 끼치죠. 양자리한테는 어떤 영향, 개자리한테는 어떤 영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한 태양의 어떤 영향이나 에너지가 이번 주에는 좀 갈무리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볼만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만한 게 수성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성이라는 것이 이번 주부터는 순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성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거꾸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이제 역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쭉 역행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순행으로 다시 돌아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수생이 역행하는 동안에는요, 이동이나 의사소통 대화, 또 짜잘한 일들 또는 문서 처리, 그다음에 공부 이런 것들이 약간 꼬일 수 있고요. 뭔가 미래지향적이거나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고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시 순행을 하게 된다는 거는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뭔가 생산적으로 내 사고라던가 이성적인 어떤 해결 능력이 생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좀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동 같은 것들도 조금은 원활하게 조금 시작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의 어떤 의사소통도 오해가 좀 덜 일어나고 이 오해가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순행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행할 때는 좀 하면 좋은 거는 이게 저번 주까지죠. 뭔가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좋아요. 역행 때에는. 순행 때에는 그렇지 않고 뭔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더욱더 생산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좋고요. 이게 이제 수성의 이제 역행이 끝나고 순행이 시작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일에 이제 그러니까 춘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춘분이라는 거는 태양의 길이랑 달의 길이가 같은 시기죠. 그때가 3월 21일인데 이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자리의 시작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제 사주팔자 같은 경우는 입춘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하여튼간 이 21일부터 이제 태양이 양자리로 들어가면서 양자리의 기운이 온 세계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는 이 양자리에서 달과 합삭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곧장 양자리의 기운이 확 펼쳐진다 이건 아니고 달이 이동을 해서 이 양자리 초입에서 이제 합삭이 일어나요.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이 양자리의 기운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양자리의 기운은 시작되고 이번 주까지는 이 물고기 자리의 기운이 계속 영향을 끼친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리 분부터 이제 운세 보도록 할게요. 네, 양자리 분들 그 3월 16일 운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아직까지 이제 태양이 그 물고기 자리에 있죠. 거의 이제 끝머리 보이시죠? 끝머리에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양자리로 진입해 들어갈 거고요. 아직까지는 물고기 자리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12번 하우스에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12번 하우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승 별자리일 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승 별자리 저희 거 아직도 모르신다면 좀 여기 링크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가 좀 귀찮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태양 별자리,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별자리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상승 별자리 알아두면 좋으니까 웬만하면 상승 별자리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2하우스라는 거는요, 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이 활발하고 또는 뭔가 생산적으로 막 새로운 일을 벌이고 이런 하우스는 아니에요. 이런 집은 아닙니다. 조용히 지내고 좀 차분히 지내고 좀 내면을 돌아보고 뭐 이런 집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너무 내가 바쁘게 살았거나 대외적으로 뭔가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에서 한 발짝 좀 물러나서 나를 좀 돌아보는 시기를 갖고 그렇게 좀 조용히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리 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에는 어떤 운세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좀 차분하고 조용한 한 주가 일단 될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은 차분하고 조용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일의 압박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라던가 또는 좀 밀어놨던 일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하우스라는 거는 좀 내가 하기 싫더라도 또는 내가 보기 싫더라도 또는 내가 피해왔던 것들 또는 내가 잘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들춰지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짜잘짜잘하게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일의 압박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주중이라는 거는 달이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기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태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달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동을 하는 도중에 요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요 구간. 화성, 목성, 토성이라는 구간, 명왕성, 이 구간을 지나요. 근데 이 구간들이 되게 치열하고 에너지가 격렬하게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게 주중인데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10번째 집에 있어요. 그러면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뭔가 막 파이팅하게 넘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 있다. 라는 것들 이 부분에서 조금 알 수가 있는 요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주중에 좀 일의 압박이 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여기에서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거는 지나가는 거고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견디면은 금방 좀 편안해질 수 있고요. 주말에는 12번째 거의 마무리니까 아주 휴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홀로 복잡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좀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게 좋고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잘 안 될 수 있는 시기이니 유지하고 휴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번 주까지는.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양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양자리 분들한테는 자기 기운이 되게 강해지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는 다음 주로 좀 계획을 미루시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잘 유지한다. 또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휴식을 취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십니다. 네, 여기까지 양자리 분들 살펴봤고요.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황소자리 분들 셋째 주 보면은 11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게 되죠. 지금 태양이. 그리고 이 달이 진행을 하고 수요일쯤에 이 화성, 목성, 명왕성, 토성 구간을 달이 좀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9번째 집의 개념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보게 되면 보시면 일단은 11번째 집이라는 거는 좀 뭔가 새로운 활동, 나의 시야를 넓혀주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괜찮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을 좀 세우면 좋을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겠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큰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이거 해볼까? 이게 나한테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좀 11번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새로운 어떤 장소라던가 새로운 모임이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에도 좀 나아가 보는 것들이 이 11번째 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집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또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11번째 집이 그냥 단순히 유희나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관심사나 또는 나의 어떠한 에너지를 발산시켜주거나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황소 자리는 좀 어떨지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나를 성장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줄 다양한 교황이나 문화활동을 즐기기가 좀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요 근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뭔가 사람들을 만나기 좀 조심스러우니까 되게 소규모의 어떤 사람들이나 모임을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뭔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어떤 교양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아주 대규모 모임이나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좋긴 하겠죠.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좁게 보거나 가깝게 보기보다는 멀리 보거나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넓은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과 유쾌하게 만나 어울리기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연애적으로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이 금성이 지금 한 달 정도는 아마 이 황소 자리에 계속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 이 금성이 이제 황소 자리에 계속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본인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한 달 정도는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좀 어울리기가 좋은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애적으로도 좀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나를 이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네, 황소 자리 네,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셋째 주 운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태양이 지금 10번째 집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좀 주의가 되는데 달이 7번째에서 10번째로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이 8번째에 이 화성, 목성, 명왕성, 토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8번째는 좀 위기라던가 또는 또 실수를 하면은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 주중에는 내가 좀 많이 집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0번째도 뭔가 내가 실수를 하면은 겉으로 확 드러나거든요. 그 대신 또 내가 잘하면은 확 드러나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과 벌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고 주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도 좀 뒤에서 나를 조용히 도와주는 인간관계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드러내놓고 나를 이끌어주거나 또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인간관계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문제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 책임을 완벽히 완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책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보이게 도와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뒤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원래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연결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드러내놓고 막 다 티나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강하게 뒤로는 부드럽게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일이나 또는 사건, 사고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이 하연이 지나고 합석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10번째 나한테 주어진 임무라던가 책임 같은 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가 좀 마무리되는 시기긴 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건 다음 주 초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가 있을 수 있는데 드러내놓고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어떤 사람하고 인연이 되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쌍둥이 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개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이 9번째 집에 있죠. 9번째 집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고요. 다른 6번째 집에서 이제 9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이 달하고 화성하고 이 토성 구간, 이 달이 이제 7번째 집을 수요일 정도에 지나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7번째 같은 경우는 파트너라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 좀 불편하게 엮이는 것을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하지만 이 염소 자리라는 거는 되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이런 단기적으로 뭔가 격렬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네, 한번 살펴보면은 계자리 같은 경우 다른 사람과 불편하게 엮이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장기적인 협력은 좋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협력은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피곤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인 협력을 하더라도 주도권은 내가 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내가 따르는 그런 포지션이 좀 더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치려고 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좀 낫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좀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빠르게 좀 마음을 접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연애를 시작하거나 같이 일을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조금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걸러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자자리, 그 다음에 계자리 다음에 사자자리죠. 사자자리 분들 3월 셋째 주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지금 태양이 8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8번째 집은 큰 변화와 변혁,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은 힘들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내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시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이 5번째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6번째를 좀 지나가죠. 6번째 이 구간을 지나갈 때 주중에 몸이 좀 피곤하거나 조금은 불편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좀 잘 유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곤할 수 있는 주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좀 집중을 굉장히 해야 되는 주고 위기가 아직은 완벽하게 지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집중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주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 피곤한 한 주이고 사소한 문제들이 신경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활동 범위를 좀 축소하는 게 좋고요. 사람들하고 오해라던가 또는 문제가 있으면 좀 많이 해결이 되거나 또는 서류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좀 진척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성이 다시 순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나 문서 관련된 일들은 조금은 잘 풀릴 수 있다,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하고 엮여 있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매매나 협상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히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최대한 일단은 일을 줄이고 조심히 행동하는 것이 좀 피곤함을 막는 길이고요.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되고요.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는 좋은데 깊이 있게 얽히는 것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힘을 집중해서 내가 이런 좀 답답한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남의 도움을 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시기다라고 보여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사자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의 3월 셋째 주 운세를 좀 살펴보면 일단 7번째 집에 그 태양이 있죠. 일단 7번째 집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엮이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랑 가까운 사람, 나의 파트너, 또는 나의 경쟁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7번째 집이니까 주변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집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이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는 뭔가 특정 사람과의 얽히거나 엮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의 굴곡을 거쳐서 이번 주기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관계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 관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멀어질지 이런 것들이 좀 결과가 나는 시기다. 또는 결과가 났고 그거를 약간 음미하는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편안한 시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불편하거나 힘든 시기라고 보여지는 않는데 평온하고 편안한 주고요. 주중에 즐거운 일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요 달이 5번째 하우스를 좀 지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신이 팔리면 그리고 이 달이 5번째 하우스를 지나가면서 이 금성이라는 거의 에너지를 좀 받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성의 에너지를 120도로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조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럼 주중에 좀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정신 풀리면은 요 지금 화성, 목성, 토성의 기운에 내가 약간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빡센 기운이고 요거는 즐겁고 편안한 기운인데 즐겁고 편안한 기운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빡센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한 곳에 너무 한눈을 팔면 요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못하겠죠. 그러한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즐거움은 많은 시기다.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동이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에 집중하면 좋다. 꿈을 타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도 좀 순조롭게 발전할 거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수성이 6번째, 7번째로 진행에 들어가니까 이것 또한도 뭐 일처리라던가 사람들하고 대화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잘 발전한다라는 암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천여자리 분들, 네, 천여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이 6번째 하우스 집에 있죠. 이 6번째라던가 이 6번째, 그 다음에 8번째, 그러니까 6번, 8번, 12번 이 집 같은 경우는 약간 피곤한 위치입니다. 6번째 같은 경우는 짜잘짜잘하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고 12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8번째는 내가 계속 쌓아왔던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억눌러 왔던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모두 다 내가 조금 회피해 왔던 것들 또는 내가 귀찮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뜻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자기한테 체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습관처럼 그냥 무습관처럼 그냥 하루하루 맨날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 있죠. 뭐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뭐 양치를 한다던가 씻는다던가 뭐 침구 정리를 한다던가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일 또 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매일매일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 처리하는 거다. 이 시기 때에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다. 이게 저번 달 말부터 이번 달 셋째 주까지 그러한 것들을 좀 처리하는 시기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 8번째 금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 4번째 이 달이 지나가면서 요 4번째 집에 달이 지나가죠. 요 120도로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집도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번 주를 볼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수입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성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을 돕는 시기이죠. 서포팅 개념이 좀 있습니다. 집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나 해결을 해야 돼요. 이 4번째라는 것이 집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짜잘짜잘하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 있으면 해야 됩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끙끙 앓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나 병원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건강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천진날에 혹시라도 몸이 좀 안 좋으신다면 그런 것들 여기까지 천칭자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셋째 주에 태양이 5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이 정갈자리 분들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2월 말부터 3월 셋째 주까지
일단 개인적으로 즐겁거나 개인적인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겠고요. 이번 주에도 그러한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게 되면은 매력적이거나 끌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금성이 7번째 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또는 알고 지내거나 또는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이 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요소가 있죠. 이게 파트너라던가 그냥 또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또는 뭐 연인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죠. 지금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니까 그래서 끌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괜찮은 제안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잠시만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서류적인 절차는 좀 꼼꼼히 하는 게 좀 좋고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집에 지금 이 화성, 토성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서류적인 건 좀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밖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갈자리분들. 네, 정갈자리분들 여기까지 봤고요. 사수자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분들. 태양이 지금 네 번째 집에 들어가 계시죠. 네 번째 집에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에 요 토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전적인 흐름이 약간은 답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활동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수자리분들 한번 보도록 하면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은 흐름이 조금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 주는 금전적인 흐름이 일시적으로 좀 막힐 수 있습니다. 활동과 지출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좀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에 신경을 쓰는 게 좋다. 그럼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여섯 번째 집에 지금 또 금성이 있어서 그리고 후배라던가 부하 직원 쪽으로 좀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기라고요.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위안이 좀 많이 되는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수자리 분들 3월 셋째 주 운세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소자리 분들 3월 셋째 주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이 셋째 주 세 번째 하우스죠. 세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 세 번째 집이라는 거는 뭔가 일상생활에서 약간 벗어나서 리프레시하고 변화를 주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액티비티한 활동들, 좀 뭐 변화라던가 이동, 뭐 이런 것들에 좋은 어떤 기운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기운을 좀 원활하게 쓰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그리고 다섯 번째 집에 또 금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달이 이제 첫 번째 집을 지나면서 이 금성과 120도의 각도로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금성의 기운을 내가 잘 쓰기가 좋은데 되게 즐겁고 편안하고 인조이하고 즐기고 취미생활 이런 거 하기에도 좋은 시기이긴 해요. 그런데 좀 기복이 심하죠. 왜냐하면 이게 또 첫 번째 집에 또 목성, 토성의 이런 기운들 또는 염소자리 기운을 지나기 때문에 되게 기복이 심한 한 주입니다. 되게 업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운이 되기도 하고 기복이 좀 심한 한 주고 특히 주중에 이 화성과 이 금성의 에너지를 받았다가 화성과 토성 에너지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 달이 이제 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여기를 딱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 금성의 에너지를 받았다가 화성, 토성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서 받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 기복이 되게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기복이 심해지면 나도 피곤하지만 가까운 사람도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즐기기 좋은 시기죠.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웃이나 형제하고 다툼이나 문제가 있었으면 먼저 소문을 내밀고 해결하는 게 좀 좋죠. 지금 이제 수성이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오해라던가 어떤 서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다시 생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형제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서 서로 화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니까 이웃이라던가 형제하고의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네요.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집에 있죠. 두 번째 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이라는 거는 안정된 어떤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생각, 이런 것들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이 두 번째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보내는 시기예요.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보내는 시기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골치석이었던 문제가 혹시 있으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번째 집에 이 토성의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묵은 문제 같은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생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조금 속썩였던 게 있으면 그것이 이번 주에 약간 스트레스를 준다. 또 다시 그거를 리마인드,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무리하게 도전이나 시도만 하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새로운 걸 하고 이러기에는 좀 별로예요. 근데 그 외에 내가 조용히 산다라고 한다면 평온하고 편안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는 집이라던가 가족을 위해 지출하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은 집에 뭐 좋은 어떤 가구를 좀 들여놓는다던가 이러면은 좀 좋은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인과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병자리 분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분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고기 자리 분들 한번 보면 이제 물고기 태양이 거의 막바지죠.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은 내 기운이나 활력이 되게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같은 걸 하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가 원활한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운이 막바지에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좀 더 집중을 내가 이번 달이나 뭐 또는 뭐 저번 달 말에 나한테 집중을 못했다. 그럼 이번 주라도 좀 나한테 집중을 하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뭔가 즐겁게 살았다. 하면은 좀 쉬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나서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또는 그룹에서 앞으로 나서도 큰 문제는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좀 주변의 균형이나 규칙을 좀 따르는 게 이제 약간은 막바지라서요. 주변의 균형이나 규칙을 좀 따르는 게 좋고요. 안정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일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막 너무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성이 순행을 하면서 이 물고기 자리로 다시 진입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거나 나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긴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요. 말빨이 좀 살아나거나 나를 표현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SNS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시기 같을 수 있죠.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11번째 집에서 달이 지나면서 금성의 기운을 받으니까 11번째 집이나 세 번째 집의 금성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빠른 진전은 힘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확 친해질 수는 있는데 그 이상 탁 걸리듯이 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벌려놨던 일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기존이라는 거는 2월 말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시도했거나 벌린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수습하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3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3월 셋째 주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네요. 네, 좀 말을 많이 빨리 한 것 같아서 조금 너무 빠르다 싶으면 배속을 좀 늦춰서 0.7배속, 0.75배속이나 아니면 0.5배속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3월 셋째 주도 모두 즐겁게 편안하게 한 주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확산 추세라서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너무 우울해하거나 처지지 마시고 조심은 하되 평온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별을 보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